제 이름은 스티브입니다. 올해로 46세가 됩니다. 스페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미국 지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잘해온 스페인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젊었을 때 즐겁고 보람찼던 저는 3년 정도 스페인 본사에서 근무했고 바쁜 생활로 인해 연수와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누군가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45살이 넘도록 싱글로 지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손님을 만나러 갔다가 역 앞 큰 길을 걷고 있던 중 운명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키 큰 남자가 갑자기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끙끙거리며 옆으로 달려가서 웅크리고 앉아서 괜찮냐고 묻는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 외국인 같아 보이더니 스페인어로 말하더군요. 가슴이 아파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부르겠습니다. 내가 응답했습니다. 스페인어 2를 누르고 휴대폰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에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녀는 60세 정도의 품위 있는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과 함께 구급차에 타고 그녀가 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녀가 참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리브 혼자 사시는 아빠가 대장 수술로 입원하셨을 때 다시 봤어요. 아빠 병실 담당 간호사셨어요. 야, 너 그 사람 저번에 하나. 어머 고마워. 그 사람도 나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 그때도 고마워. 넌 생명의 은인이었어. 그 사람이었어. 알았어. 제스 내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으니까. 그 사람이 환한 미소로 너 정말 잘한다고 했어. 스페인어 아니야 진짜. 다 독학한 거잖아. 스페인어를 혼자 공부했지. 그래 난 원래 영화나 외국 TV 프로그램 보는 걸 좋아해서 스페인어에 관심이 생겼어. TV에서 어학 프로그램을 보고 책을 사서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그게 인상적이야. 당신은 스페인어를 너무 잘할 것 같았어요. 나는 스페인 회사에 미국 지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조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스페인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그 사람도 여행 중에 스페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녀의 이름은 미셸이었고 곧 60세가 될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쾌활한 사람이었고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는 항상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화에서 그녀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이혼했고 현재 미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셸은 딸이 있지만 결혼했고 집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아빠가 퇴원하던 날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동의하고 번호를 교환하고 집에 오자마자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한 뒤부터 여러 번 함께 저녁을 먹고 영화도 보고 알수록 매력에 끌렸다.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고 일에 지치거나 귀찮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사귄 지 6개월쯤 됐는데 힘내라 미셸에게 내가 준비한 반지를 보여주면서 결혼해줄래 청혼하고 심정을 말하자 그녀는 눈물이 많은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너 정말 그런 아줌마 아니냐며 말했다. 난 괜찮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 마음은 너에게 정해져 있어. 미셸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상상할 수 없어.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하자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울어. 고마워. 나도 내 인생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스티브가 대답했고 내 제안을 받아들여 결혼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그녀가 60세가 되어 간호 경력을 은퇴했을 때 나는 10에서 10년을 보내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당일 휴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이번 여행은 환갑뿐만 아니라 은퇴를 기념하는 여행이라 정말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싱글 시절부터 고급 호텔에 묵고 5성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45세였고 비싼 취미가 없었습니다. 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치스러운 여행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미셸은 그녀가 어린 소녀처럼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돌아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약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상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본사의 주요 고객사 사장이 아내와 함께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만찬 리셉션 주최할 테니 와이프도 함께 참석해주세요. 우리 상사 프랭크가 그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장소가 결정되면 알려드릴게요. 플래너를 메모하던 중 프랭크가 갑자기 웃더군요. 히읗 글쎄. 내가 아내를 얻었다고 들었어. 난 내가 평생 총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나를 쳐다보는 그 경멸 어린 눈이 독특한 취향을 가진 여자를 만나서 다행이야. 프랭크는 나보다 고작 2살 위다 하지만 그의 자부심과 기쁨은 항상 그의 훨씬 더 젊고 아름다운 아내였고 그는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그 나이에 싱글이어서 외로울 것 같다거나 어떤 감각을 가진 여자가 그런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 할 리가 없잖아요. 너 그 사람 날 영원히 무시했는데 결혼하고도 그런 말을 계속 듣게 되어서 질렸지만 아내에게 그런 상사를 소개하면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될까 봐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주문이라 어쩔 수 없이 저녁 식사 당일 참석해야 했습니다. 미셸을 지정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예약을 위해 주최 측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곳은 이탈리안 요리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프랭과 그의 아내가 있는 개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프랭은 그의 아내를 자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모델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프랭과 인사하는 동안 내 상사 프랭은 그의 뒤에 서 있는 그의 아내를 바라보며 스티브가 엄마를 왜 데려왔느냐고 말했어요. 피가 끓어오르는 걸 듣고 아내를 데려오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프랭크는 입가에 짓궂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괴롭힘은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미셸입니다. 제 상사입니다. 디렉터 프랭크. 미안해요. 그 사람 아내예요. 뛰어난 외모 때문에 그 사람 어머니로 착각했어요. 프랭크 그런 무례한 말을 슬쩍슬쩍 곁눈질로 계속했다. 미셸이 침묵을 지키며 이상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준 것 같았다. 프랭크가 감히 무슨 말을 했다면 내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 모욕적인 말을 또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엔 세게 때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사 고객인 리처드가 젊은 직원과 함께 가이드로 나타났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리처드입니다. 실례지만 제 아내 에머는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요. 곧 소개하겠습니다. 리처드는 스페인어로 프랭과 그의 아내는 물론 미셸과 나도 모두 스페인어로 자신을 소개했는데 프랭의 아내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외에는 스페인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프랭과 그녀를 위해 대답한 것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스페인어가 유창한 미셸은 프랭을 보고 리처드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아내는 어쨌든 불쾌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티브는 프랭과 말하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자와 결혼할 용기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갑자기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그 나이만큼 보이는 여성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젊은 여성이 더 낫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해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몇 살인지 프랭은 자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셸 60세로 보였고 확실히 젊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이에 걸맞는 미모와 인품이 훌륭해서 사랑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거친 말로 조롱당하는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내 아내 상사님, 그게 엄청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당신이 나에게 말대답할 것을 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사 프랭크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리차드는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상사로서도 나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한 이후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셸이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개인실의 문이 열리고 외국인 여성이 에스코트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여기 에머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머 리처드가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에머는 리처드 옆자리에 앉았을 때 60세 정도의 키가 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랭을 노려보며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고 즉시 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프랭을 입을 벌리고 프로전을 떠나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나도 리처드보다 9살 더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요? 여자는 더 젊어야 한다는 생각이요. 감사하다는 말은 나에게 역겹다. 에머는 화를 냈다. 프랭은 당황하여 유령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에머에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에게 사과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했고 에머는 여전히 화가 났다고 말했다. 내 아내는 깊게 절하고 스티브와 당신의 아내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해요. 상황을 모르고 엠마가 리처드에게 스페인어로 대화 전체를 말했어요. 리처드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무례한 사람이군요. 너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나갈게. 화를 진정시킨 엠마였어. 스페인어로 잘 소리 지른 리차드 잘 사과했으니 용서하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제 나가고. 그런 댓글은 하지마. 다시 리처드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프랭은 여전히 창백한 표정으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에머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스티브 리처드슨의 아내입니다. 미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듣고 에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셸은 당신 미셸 리처드슨인가요? 예, 그게 나야. 맙소사. 나는 엠마 앤더슨이야. 내 이메일 친구는 신났어. 엠마는 스페인어로 말하기로 바꿨어. 엠마. 미셸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란 표정이었어. 두 사람은 이 우연의 일치에 기뻐하며 손을 맞잡았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이 만난 적이 있었어. 인터넷 포럼에서 20년 넘게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미셸은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에머는 미셸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서 에머가 영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셸은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영상 통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온 여자친구를 만난 건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죠. 그런 곳에서 파티는 정말 즐거웠고 센터에서 에머와 미셸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가져온 음식은 맛있었고 리처드와 에머는 즐겼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군요. 프랭의 발언은 용서할 수 있지만 에머와 미셸이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리처드는 제가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맛보고 싶어 하기 전에 에머의 오랜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완전히 만족합니다. 식사 후에 스페인 본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하겠습니다. 리처드는 에머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미셸이 스티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프랭크에게 맞서는 건 터프한 척했지만 내가 프랭크와 함께 했다면 정말 충격이었을 텐데 내가 그에게 맞서줘서 다행이고 다행이야. 당연히 누구에게든 맞설 텐데 누가 말하는 걸 참을 수 없어. 내 사랑하는 미셸은 정말 끔찍하지만 미셸은 우리가 모였을 때 이런 일에 데뷔했다고 했죠? 그게 약간 충격적이었다는 걸 인정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에겐 14년의 에이지 격차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웃사이더들을 어리게 봐라. 우리 나이 차이는 꽤 뻔한데 말이지. 좀 참았어. 너희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고 우리 결혼을 지지해 주셔서 다행이었어. 그래서 그래도 나와 결혼하려면 그런 결심이 필요했어. 고마워. 미셸이 저와 결혼해줘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 있는 행복이 모든 것을 사소한 일로 만들어요. 미셸은 그녀의 미소를 보며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리차드가 스페인으로 돌아온 지 며칠 뒤 우리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 그녀와 더욱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의 회사와의 주요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나에게 안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리처드는 프랭의 불쾌한 발언을 본사에 보고했고 그 결과 프랭은 정규 직원으로 강등되었고 그 대신 제가 승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서장에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프랭은 나에 대한 거만한 발언을 중단했고 완전히 복종하게 되었고 그가 인사하는 것을 보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미셸과 에머는 계속해서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엠마가 사는 발세를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미소를 오래오래 지켜주고 싶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